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간 환자들의 삶과 건강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노련한 내과 전문의이자 연구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비싼 영양제에 관한 것도, 해외 직구의 기적 같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로 여러분의 주방 한구석에 흔히 있는 생강 한 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안다면 이 평범한 뿌리가 당신을 100세까지 병 없이 장수하게 만들 비밀의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에 생강이 있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103세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는 바로 이 말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부산 근교의 작은 마을에 사시는 103세 이순자 할머니. 할머니는 여전히 손수밥을 짓고 직접 장을 보러 다니시며 간병인 없이도 꿋꿋하게 걸으십니다. 고혈압도, 당뇨도 없으시고, 기억력은 여전히 총명하며 피부는 혈색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할머니가 좋은 유전자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60세가 넘었을 때 병약하여 병원을 끊임없이 드나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할머니가 매일 아침 찐 생강을 먹는 습관을 시작한 후 40년 이상 꾸준히 이어오면서 바뀐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단순하게 들린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왜 시장에 널려있고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이 값싼 뿌리가 한 사람을 한 세기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을까요? 왜 한국과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의학에서는 생강을 가난한 자의 인삼이라고 여겼을까요? 저는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생강은 단순히 식사를 따뜻하게 해주는 향신료가 아니라 우리의 면역체계, 소화기, 그리고 혈관 건강까지 조용히 지켜주는 문지기였습니다. 황혼기에 접어들면 건강이 약해지는 것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드는 질문입니다. 나는 언제까지 병 없이 건강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해줄 수 있는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작은 것부터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함으로써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속적인 피로감, 손발 냉증, 복부 팽만, 불면, 혈압 변동, 혈당 기복을 겪고 있다면 아마도 여러분의 몸은 이순자 할머니가 40년 넘게 해오신 것처럼 내부로부터의 부드러운 활력소를 필요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은 바로 우리가 부엌 한 구석에 늘 두고 지내는 생강 한 톨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강이 단순한 향신료가 아닌 진짜 약이 되기 위해서는 사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잘라서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끓여서 마신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매일 아침 생강을 조리하는 방식, 즉 시간, 온도, 그리고 적합한 묵은 생강을 고르는 방법이야말로 할머니의 몸이 생강이 주는 정수를 모두 흡수할 수 있게 만든 열쇠였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생강 고르는 법부터 올바르게 찌는 법, 제대로 보관하는 법, 그리고 한국 노년층의 체질에 맞게 사용하는 법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순자 할머니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습관입니다. 만약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바로 여러분 자신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생강은 땅속에서 자라는 뿌리줄기입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뉘지만 저는 항상 토종, 묵은 생강을 우선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묵은 생강은 진저올 함량이 더 높고 몸을 덮이는 능력이 더 강하며 쪘을 때 맛이 부드러워져 먹기 편하면서도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왜 오늘날 한국인들은 옛날보다 생강을 덜 먹을까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2년 한국영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인구 중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는 비율은 30% 미만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바로 이 연령층이 손발 냉증, 소화불량, 반복되는 감기, 관절통, 고혈압 및 고지혈증과 같은 문제들을 겪는 사람들의 7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생강은 비록 익숙하지만 안타깝게도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식으로
특히 찌는 방법으로 조리하면 생강은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맵고 먹기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편안해져서 매일의 건강관리 루틴에서 작지만 꾸준한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에게 찐 생강이 주는 5가지 놀라운 효능. 1.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손발 냉진을 줄이며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이것은 가장 뚜렷하고 쉽게 느낄 수 있는 이점입니다. 잠잘 때 발이 시리거나 겨울에 외출할 때 손이 차갑게 떨리는 분들에게 찐 생강은 가장 안전한 천연 난로입니다. 2. 염증을 줄이고 가벼운 뼈와 관절의 통증을 완화합니다. 생강 속 화합물, 특히 슈거올과 진저롤이 자연적인 항염작용을 하여 관절 부위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3. 면역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방식으로 감기, 기침, 천식을 예방합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찐 생강은 백혈구 세포의 활동을 증가시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소화를 돕고 복부 팽만감을 줄이며 미각을 자극하여 식욕을 돋웁니다. 노년층은 종종 소화불량, 더부룩함 또는 식욕 부진을 겪습니다. 식사 전 찐 생강 한 조각은 위를 깨우고 침샘과 위액 분비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올해 73세이신 장모님께 아침 식사 전 찐 생강 3조각을 드시게 해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장모님은 이렇게 밥이 맛있게 느껴진 건 정말 오랜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 혈당을 안정시키고 고지혈증 개선을 돕습니다. 한국영양과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약 2-3조각의 찐 생강을 3개월 동안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평균 당화혈색소 수치가 0.5%포인트 감소했는데, 이는 혈당 조절 능력이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요약하자면 찐 생강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병을 날려버리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올바른 방법으로 매일 조금씩 꾸준히 섭취한다면 그것은 마치 조용한 동반자처럼 몸을 건강하게, 정신을 상쾌하게, 그리고 노년이 흔히 가져오는 문제들을 조기에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완벽한 찐 생강 만드는 법, 표준 3단계 비법. 1단계, 재료 준비 및 3단계 세척 비법. 묵은 생강 약 500g을 준비합니다. 1. 담그기. 깨끗한 물 한 대야에 천일염 2스푼과 베이킹소다 반 스푼을 풀고 생강을 10분간 담가둡니다. 2. 솔질. 채소 솔로 생강을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절대 껍질을 깎지 마세요. 생강 껍질에는 귀한 정유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속에 있는 맵고 뜨거운 성질과 균형을 이룹니다. 3. 자연 건조. 모든 생강을 흐르는 물에 다시 헹구고 물기가 없을 때까지 20분 정도 자연 건조시킵니다. 2단계, 완벽한 찜 단계, 진저롤을 슈거올로 전환. 1. 찌기. 찜기가 있는 냄비에 물을 끓이고 김이 세게 오르면 불을 약하게 줄이고 물기를 뺀 생강을 찜발 위에 올립니다. 2시간, 뚜껑을 꼭 닫고 생강의 두께에 따라 12분에서 15분간 찝니다. 3. 썰기. 식힌 후 2-3mm 두께의 얇은 조각으로 썹니다. 3단계, 찐 생강을 보물로 만드는 보관 비결. 1. 건조. 찐 생강 조각들을 서로 겹치지 않도록 통풍이 잘 되는 채반 위에 펼쳐 놓습니다. 식품 건조기를 사용한다면 55°C에서 60°C 사이에서 4시간에서 6시간 동안 건조하여 쫀득함이 느껴질 때가 적기입니다. 2. 생강 절이기. 선택적 절은 주로 쌀식초와 빙설탕 또는 야자 설탕을 사용합니다. 황금 배합 비율, 생강 1, 설탕 1, 식초 2로 절입니다. 3. 보관, 깨끗하게 소독하고 말린 유리병에 담아 보관합니다. 약 7일에서 10일 후면 먹을 수 있습니다. 찐 생강의 올바른 복용량, 권장 대상 및 주의사항. 복용량, 매일 아침 식사 후 찐 생강 2-3조각을 드시는 것입니다. 주의 대상, 한은고제를 복용 중인 분과 심한 위궤양 환자는 섭취를 피하거나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효과를 못 보는 사람이 저지르는 3가지 흔한 실수. 1. 빈속에 생생강을 먹는 것, 위 점막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올바른 사용법, 아침 식사 후 찐 생강을 섭취하십시오. 2. 젖은 상태로 생강을 절이는 것, 곰팡이가 피기 쉽습니다. 올바른 사용법, 찐 후 완전히 말린 뒤 밀봉하여 절이기.
3. 생강을 너무 믿고 과다 복용하는 것, 몸에 열이 나고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올바른 복용량, 매일 아침 2-3조각만 섭취. 찐 생강은 기적의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끈기 있고 인내심 강한 친구처럼 매일 조용히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에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유용하게 느껴지셨다면 부디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아래 댓글 안에 저는 매일 아침 찐 생강을 먹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약속 한 줄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너무 많은 의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일상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드럽고 친근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든 내용은 교육적이며 건강한 생활 방식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치료약을 복용 중인 경우 식단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